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1살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파혼한 지 이제 막 2달 되었어요.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끝냈고, 이제는 금전적인 문제들만 자잘하게 남은 상황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1,000원 한 장 정산해서 받으려고 그 인간에게 청구해서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상견례까지 다 한 마당이라 금전적으로 날린 금액이 좀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천천히 준비해서 올가을에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예비신랑의 본래 속내를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결혼을 때려치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예비신랑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예정일은 올해 9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던 식장을 취소했고 신혼여행도 취소했고 모든 절차를 거의 취소한 상태입니다. 딱 하나, 신혼집은 제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전세 계약을 미리 해버려서 당분간은 의도치 않게 제가 독립해 살 예정입니다. 다행히 살림을 들여놓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네요. 예비 남편놈한테 파혼 선언하고 엄마에게 말하니까 군소리 없이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묻지도 않고요. 그래서 엄마는 파혼한다는데 왜 안 말리냐고 되물었더니 글쎄 짐작하셨답니다. 사실 엄마는 네가 결혼 안 한다는 말 할 줄 알았다. 집 얻을 때 이미 엄마는 예상했어. 그래도 네가 책임감 때문에 파혼 얘기 먼저 안 꺼내길래 선택은 너한테 맡긴 거지. 엄마는 하는 데까지 다 해주려는 마음이었는데 네 선택을 엄마는 존중한다. 엄마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래도 큰돈 쓰기 전에 그만둔다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난 복수심에 그러질 못했어. 괜찮아. 그 집은 네가 독립해서 살다가 나중에 빼면 그만 아니니. 잘했어. 너도 그렇게 한번 되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미련이 없지. 땅을 치고 후회할 놈은 그 놈이다. 엄마 말을 들으며 어찌나 죄송하던지. 그동안 엄마가 주선하는 손자리 마다하며 결혼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잘난 척하며 말했던 저였습니다. 남자 보는 눈도 없으면서 말이죠. 제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연애 경험도 많지는 않았어요. 대학 때 풋내기 같은 사랑을 한 게 전부이고 결혼까지 고려한 전 예비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소개로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남녀간 연애를 가볍게만 생각지 않았어요. 아무나 마음 끌리는 사람 만나 연애부터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어긋나거나 안 맞는 사람은 시작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그런다기보다는 결혼을 하면 평생 한 사람과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파혼이니 이혼 이야기를 경험 삼아 들을 때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나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귀 기울여 들어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할 때에도 파혼이라는 일이 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어렴풋이 제가 생각했던 결혼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내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려고 애를 썼다고나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비시댁에 갔을 때도 머릿속으로 상상한 결혼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쓸데없이 관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이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결혼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자존심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연애는 대략 2년 정도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에 소개로 만나 본인을 소개할 때도 지금 다니는 회사 이름을 당당하게 대면서
자기는 마치 당장이라도 장가를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외모도 준수했고요. 대기업 다니고 학벌도 나름 괜찮았어요. 게다가 그런 사람이 제가 좋다며 관심을 보이는데 이걸 마다할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연애를 안 한 것이 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의 여자가 마냥 남자 외모랑 연애 상대로만 가볍게 남자를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어느 정도 따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뿐 아니라 남자친구 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 역시 인서울 빠지지 않는 대학 나와 지금 다니는 증권회사 정말 어렵게 취직했고 연봉도 또래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우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이 건실해 보인다는 점과 직장 든든한 사실 하나 보셨습니다. 속마음은 아마 제가 훨씬 아까우셨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시댁 사정은 잘 모르시기도 했고요. 부모님은 첫 만남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캐묻는 건 실례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고 취미는 뭔지,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했고 지금 관심 있는 분야는 뭔지, 가족관계랑 부모님 연세,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물어보시는 정도의 호구조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모자란 점도 부모님 눈에는 보였겠죠. 남자친구를 처음 보고 말씀하시기로는 저랑 성격이 정반대로 다른 면이 많아 어찌 보면 둘이 반대되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많이 부딪힐 수도 있겠다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생긴 건 상남자인데 성격이 좀 꼼꼼하고 세심한 편이에요. 오히려 제가 덜렁거리는 편이고 계산이 꼼꼼하지 않아서 매번 남자친구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나중에 가계부는 자기가 써야겠다는 말도 했어요. 굉장히 경제관념이 투철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이런 면을 장점으로 보았어요.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금전관리도 되게 잘했겠거니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기로 하고 모은 돈을 오픈했을 때 놀랐어요. 저는 직장생활 7년 차였고 그 사람은 5년 차였다는 걸 감안해도 모은 돈이 너무 작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적은 돈으로 어찌 나랑 결혼할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를 한 건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액수를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주식 빼고 바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7천, 남자친구는 3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남자니까 사회생활 늦고 이래저래 썼나 보다 생각했고 돈 걱정하지 마라. 자기 부모님 돈 없는 분들 아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고 결혼하면 도와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당장 필요할 때 도움을 안 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도 예비 남편을 사랑하니 결혼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틀에 박힌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 집값이 얼만데 남자한테 무조건 집을 해오라고 하겠습니까? 반반 결혼이 대세이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부모님 도움을 구할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면 반반 결혼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도 속상한 건 사실이라 앞으로 어쩔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오빠는 무슨 생각으로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거야? 현금 그거 가지고 집 얻기도 힘들겠다. 결혼 비용 최소화하고 우리가 진도 다 쏟아부어서 집 마련해도 대출받아야 할 듯한데? 내심 저는 모아놓은 돈이 너무 적다는 짜증 섞인 말투였는데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지 별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집?
둘 다 돈이 없으면 대출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결혼 비용은 축의금 받아서 충당하면 되잖아. 어차피 1, 2년 결혼 더 미룬다고 돈을 몇 천씩 모으는 것도 아닌데 뭐. 어쩌면 빨리 결혼해서 둘이 돈 관리 같이 하는 편이 더 이득일걸?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거잖아. 그럼 오빠 집에서 어느 정도 보태주실 수 있는 거야? 아들이 나 하나인데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 놓으신 게 있겠지. 나도 잘은 몰라.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해봐야지. 근데 우리 집 그렇게 부족한 집안은 아니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없는데 부모님이 재테크하신다고 전세 놓은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으셔.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면 너무 큰 걱정은 마. 내가 설마 아무것도 없이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을까봐? 남자친구 얘기 듣고 보니 또 납득이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결혼하자고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 아들 그 정도 대학 공부 시키고 뒷바라지 했을 집안이면 아주 못 사는 형편은 아니겠구나 하고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물론 전에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두 분이 남자친구를 늦게 낳은 편이라 나이는 많으시지만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시집살이라는 말은 잊어도 될 거라나요? 어쨌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두 분 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월드는 없을 것 같이 두 분 다 잘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거의 한바구음을 지을 정도였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들 가진 엄마로서 며느리감을 선보는 입장이라 그런가 입은 웃고 계셨지만 눈은 나름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라서 사람 첫인상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되는 촉이 있는데요. 저는 한눈에 이 집안 어머니가 보통 사람은 아니겠다고 알아봤습니다.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시며 제가 걸친 옷과 신발 가방까지 스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뼈 있는 말을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너 만나서 돈 모으는 게 영 힘들다고 하더니만 너 보니까 왜 그런 말 했는지 알 것 같구나. 대뜸 하시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않았던 저는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보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데다 교육도 잘 받은 아가씨 같아서 하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 보려고 그동안 돈 꽤나 갖다 바쳤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별 뜻은 없어. 말로는 별 뜻이 없다고 해도 첫마디로 저런 말을 하신다는 건 아들이 저에게 공을 들여서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어찌할 줄 몰라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그제야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초면에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네. 내가 아들이 하나다 보니 괜히 우리 아들 마음 빼앗은 아가씨한테 질투가 났나 봐. 마음 쓰지 말어? 그렇게 당황할 거 없어.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둘이 결혼을 올가을에 하고 싶다고? 그럼 꽤나 촉박하지 않아? 네, 어머니. 그래서 일단 상견례를 빨리 잡을지 아니면 다른 준비를 먼저 시작할지 양가 어른한테 양해를 구하려고요. 오늘 어머니 생각도 말씀해 주셔요. 그래? 상견례를 빨리 해버리는 것도 좋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아들이 좋다는 여자는 반대고 뭐고 할 생각 없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배우자감이니 오죽 잘 골랐겠어? 근데 말이야, 니들이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통에 문제가 있긴 해. 어머니는 제가 아들과 결혼하는 건 큰 반대 없으셨고 반긴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오래 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말을 꺼내셨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실은 우리도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니야. 아들 장가갈 때 집 한 채 사주지는 못해도 보태줄 각오는 당연히 하고 있었다. 부모라면 당연한 거지. 근데 하필 니들이 결혼한다는 지금은 상황이 좀 여의치가 못하구나.
우리 지훈이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세놓고 있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니들 살라고 내주고 싶다마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높아서 너희 결혼하는 시기에 맞춰 도저히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현금을 너희 집 얻어줄 수 있을 정도로 융통할 여력도 안 되고 말이지. 결혼해도 보태줄 돈이 없다는 말을 뭐 이리 장황하게 하시는지. 저는 눈치 빠르게 어머니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대출받아서 전세 정도는 얻어보겠다고 말씀드릴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황당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이 보다시피 40평대잖아. 안 쓰는 방도 2개나 남아돌아. 차라리 처음에는 대출받아서 빚내지 말고 합가해서 시작하는 건 어때? 물론 강요는 절대 아니다. 네? 합가요? 어머니, 첫 만남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결혼해서 시댁과 같이 산다는 거 고민해보지 않아서요. 지금 뭐라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황스런 마음에 합가는 고민해보지 않았다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합가 제안을 할 줄 몰랐는지 저와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갑자기 합가라뇨. 어쨌든 지금 당장은 못 보내주신다고 해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인 거지. 나중에 세입자 내보내거나 집 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우리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합가보다는 우리 힘으로 집 얻는 쪽으로 해볼게요. 합가라니, 그건 나도 불편해서 싫어요. 엄마, 우리 신혼이야, 신혼. 땡빚을 얻어서라도 따로 살 거예요, 엄마. 저도 저지만 다행히 남자친구도 합가는 강력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아이, 그래. 엄마가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저 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제안해 본 거야. 지금 대답하라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고 상견례 때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자. 파혼의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합가 말 나오자마자 결혼 접어버렸어야 하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강요는 아니라며 나름 보태주지 못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포장해 말하는 것에 속아 파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나중에 세입자들인 집을 우리 집에게 해주신다는 말을 들으니 시댁 입장에서는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답답해 하시는구나 하고 나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합가 얘기를 먼저 하셨을까 하고요. 사실 합가라는 게 자식도 불편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 맞거든요. 정말 자식을 자기 품에서 떼어놓고 싶지 않아 수고를 자처하는 분이 아니라면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 내외와 같이 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날 예비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우리 부모님께도 전했어요. 결혼자금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싶었고 그 사람 돈 모은 액수 아시게 되면 너무 적다고 혹시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다 집에서 부모님과 밥 먹으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결혼하는 연령대 남녀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이자 내는 일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자초지정을 다 들은 우리 부모님은 집 얻는 문제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시댁에서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지만 여건이 어렵다는 거 아니냐.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세입자 내보내기 어려운 건 엄마도 잘 알지. 그렇다고 해서 합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요즘 남자가 집 못 해온다고 흉잡는 시대도 아니고 어느 집이든 둘 다 여유 없어서 속 타느니 한쪽이 여유 있으면 다행인 일 아니겠니?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게. 집 회사 다니기 편한 동네로 얻어라. 엄마, 나는 내려면 알겠다고 대답 못하겠어. 우리가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보태준다는 돈도 엄마 아빠 노후자금일 거 아니야. 나 아무리 급해도 엄마 아빠 노후자금 건드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아무리 니들 힘으로 한다지만 정도껏 해야지. 시작부터 너무 대출 많으면 너희도 신혼 때 재미가 없는 법이다.
엄마가 너 시집갈 때 오빠랑 똑같이 해줄 생각이었어. 이서방이 우리 쪽에 너무 기댈까봐 미리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딸 편하게 살라고 친정에서 해주는 거니까 너도 마다하지 말고 받아서 결혼 준비해. 말이 이억이지 막상 집 보려면 절대 큰 돈 아니야. 금리가 높아서 예전같이 대출받아 집 사라는 말은 못하겠고 엄마가 보태주는 돈 종잣돈 삼아서 나중에 너희 아파트 마련할 때 보탰어. 알겠지? 3년 전 오빠 장가갈 때랑 똑같은 금액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더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친정이 아주 여유로운 부자냐고 하신다면 글쎄요. 서울에 자가로 집 있으시고 두 분 노후되어 있으시면 여유롭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도권 서울 인근의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 정확한 자산은 모릅니다. 아무튼 결혼 준비하는데 어쩌면 제일 큰 돈이 들어가는 집 얻는 일에 친정 부모님이 숨통을 틔워주신 게 사실이죠. 친정에서 집을 얻어주시기로 했다는 말에 예비 남편은 입을 귀까지 찢어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우와! 나는 이렇게 장인 장모님이 구세주 역할을 해주실 줄은 몰랐다. 우리 부모님도 사실 합가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 그렇다고 헐값에 새놓은 집을 전세 끼고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암튼 그럼 우리 집 걱정은 덜은 거지. 솔직히 나도 큰돈 대출받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했거든. 그런데 저는 왜 그 사람이 뛸 듯이 좋아하는 모습에 자꾸 눈에 거슬렸던 걸까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1, 2천만 원도 아니고 억대의 돈을 보태주시면서 집을 얻어주시겠다 하시는데 좋아만 하면 다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오빠는 형편이 안 좋아도 오빠 장가 가는데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주실 생각은 아니겠지? 우리 친정에서 집 해주신다니까 나머지 결혼 비용은 오빠가 부담하면 되겠다. 그래봤자 집값에 비하면 세 발이 피네. 안 그래? 그런데 예비 남편은 결혼 비용 부담하라는 말에 정색하더라고요. 결혼 비용은 각자 들어가는 비용 반반씩 부담하기로 이미 얘기 끝났잖아. 나 부모님께도 각자 드는 비용 부담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이미 나는 계획이 다 되어 있어. 모자란 돈은 축의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서 내 돈으로는 다 보태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모은 돈도 네가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내 사정 좀 이해해주라. 그럼 오빠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만 드리고 나한테 빈손으로 장가 오겠다는 거야?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너 지금 말에 뼈 있다? 혹시 너희 집에서 집 해준다고 지금 나 우습게 보고 하는 말이냐? 그러지 말자. 우리 집이 당장 어려워서 그렇지 안 도와주겠다는 분들 아니잖아. 사실 나 돈 많이 못 모은 건 네 탓도 있어. 내가 너랑 데이트하면서 쓴 돈만 모아도 전셋집 보증금 절반은 될걸? 당당하게 결혼 비용도 반반하자고 말하면서 연애할 때 본인이 저에게 공을 들이고 데이트 비용 쓰느라 돈을 못 모은 이유도 있다고 갖다 붙이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저에게 명품 선물 공세라도 한 줄 알겠어요. 과장하지 마. 오빠가 돈 못 모은 건 오빠한테서 이유를 찾아야지 내 핑계를 대고 그래? 싸우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 상황이 좀 속이 상해서 그래. 너 부모님 도움받을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알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나중에 잘하면 되는 거야. 내가 설마 처가에서 도움 준 걸 있겠어? 네가 왜 가시도치말을 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큰일 앞두고 자꾸 싸울 일 만들지 말자. 물론 저 역시 말에 감정이 실렸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기로 하신 건 분명 자식 입장에서는 좋은 일임에도 저는 속으로 은근히 예비 남편 태도에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어찌 보면 같이 부담해야 하는 일인데 부담을 덜어준 거면 다른 쪽에서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친정에서 집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 별로였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기억도 없었고요. 그 후 상견례를 하긴 했는데 시댁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아이들 집 얻는 문제로 큰 도움 줘서 감사하다고 하셨고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애 집 살 때 꼭 도와주겠다고 고마워하셨어요. 나머지 부분은 간소하게 하자고도 하셨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부모는 최대한 간섭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하셨고요. 뭐 어쨌든 나중에 보태주신다는 건 말뿐인 거지 예비 남편이 저에게 거의 빈손으로 장가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만요. 하지만 부모님이 큰맘 먹으신 거고 저도 결혼 준비를 기왕 하고 있는 마당에 때려칠 놈들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 후 결혼 준비하면서 간혹 우리 부모님이 얻어주신다는 동네 말고 비싼 동네의 아파트 시세를 자꾸 알아보기도 했고 심지어 간소하기로 했던 예단, 명의 등등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은 단어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지만 항상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나 싶어 되물으면 이런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들 결혼할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길래 물어본 거야. 그리고 집도 가급적이면 역세권이 더 낫겠다 싶어서 알아봤어. 한창 집을 보러 다닐 때 예비 남편이 몇 군데 예산에 맞는 곳을 보더니만 우리 예산이 결코 큰 돈이 아니란 걸 알았나 봅니다. 이 집은 이래서 싫고 저 집은 저래서 싫다며 꼼꼼함이 발동되어 보는 집마다 퇴짜를 놓더라고요. 우리 예산에 맞추려니 평수도 20평대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24평짜리 9년 된 구축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급하게 계약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이 회사 출근해야 하니 평일에 친정엄마까지 동원해 같이 보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괜찮은 가격에 나온 집을 계약하려 하는데 예비 남편에게 계약하려고 연락했더니만 저에게 평수며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꼭 좁은 집을 얻어야겠어? 나는 이제까지 30평대 이하 좁은 집에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본 집이 죄다 답답하게 느껴져. 솔직히 좀 짜증나는 게 사실이야. 저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이해 못해서 되물은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인가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좁은 집을 얻는 게 짜증이 난다니? 우리 부모님이 보태줘서 그나마 얻은 집이잖아.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장인어른 장모님도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지. 기왕 보태주시는 거 신축에다 좋은 집으로 얻게 좀 더 보태주실 수는 없는 거야? 애매하게 도와주시고는 찝찝할 바에는 아싸리 큰 돈 더 보태서 30평 이상으로 얻으면 우리도 기분 좋은 거잖아. 안 그래? 그래서? 지금 더 큰 평수 얻게 우리 부모님한테 돈 더 보태달라 그 말이야? 왜? 싫어? 내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냐? 너도 그래. 기왕 도움받는 건데 중간에서 좀 여우같이 챙겨받을 순 없는 거냐? 아이, 몰라. 괜히 네가 그 동네 좁은 집 얻는다니까 결혼하기 싫어진다. 보태는 돈도 없으면서 잘난 입으로 저리 나불거리는데 말로만 듣던 거지 근성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오빠, 좁은 집 얻기 싫어서 결혼하기 싫다고? 오빠가 보태는 돈도 없으면서 지금 결혼하기 싫다고 했니? 그래, 말하자면 그렇다고. 은영아, 네가 너네 부모님한테 조금 더 보태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염치 없다고 생각 안 해. 너희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는 것도 아니고 꼴랑 전셋값 보태주시는 건데 나중에 우리 집 살 때 생각해봐라. 우리 부모님은 가만히 있으시겠어? 아마 장인 장모님이 전셋값 보태주시는 돈보다 훨씬 더 보태주실걸? 오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때 가서 오빠 부모님이 뭘 얼마나 보태주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도 도움을 안 주신다는데 문제야. 알아? 그리고 오빠가 혼수를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잖아. 저도 가급적 돈으로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네 부모님이 부동산 깔고 앉아있으면 뭐하나요? 저한테 빈손으로 장가오는 사실은 변함없는데요. 그랬더니만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김은영, 솔직히 말은 똑바로 하자.
원래 혼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해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꿀릴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이 당장 못 보태주시는 거지 돈이 없어 안 주시는 거냐? 그러니까 너도 장모님께 말씀드려봐. 이왕 해주실 거면 돈 좀 더 쓰시라고 해. 보태주지도 않는 돈을 들먹거리며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바라고 게다가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라니요. 다른 예비부부들 결혼하면서 자주 싸운다고 하지만 이건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건 파혼을 고려해도 모자랄 문제였어요. 당당한 목소리로 저에게 싫으면 이제라도 결혼 물으라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며 저는 이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옆에 엄마가 서 있는 것도 잊은 채 예비 남편과 심한 말다툼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는 오고 가는 대화를 들으시더니 걱정스런 얼굴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참 자식이 이길 수가 없는 게요. 엄마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은영아, 날짜 다 받아놓고 식만 올리면 되는 마당에 왜들 싸우고 그래, 어? 엄마가 옆에서 듣는데 가슴이 벌렁거린다.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해야 하는 거야? 이서방이 대체 뭐라 그랬길래 그래? 얘기들은 지 문제인 것 같던데 맞니? 저는 차마 예비 남편 놈의 뻔뻔한 워딩을 그대로 엄마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눈치껏 예비 남편이 집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아셨는지 다음 날부터 보태주기로 한 돈보다 더 비싼 집들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남자친구 놈은 저는 엄마에게 당분간 집을 알아보지 마시라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는 그저 결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다툰 줄로만 아신 건지 덜컥 집을 계약해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막 입주 시작한 신축에 30평대 역세권 아파트를 원래 보태주시기로 한 것보다 1억을 더 보태서 얻어주셨어요. 부동산에 말하면 언제든 집을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서방이랑 가서 보고 오라고 하시는데 엄마에게 왜 집을 계약했느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와 다투고 나서 냉전 중이기도 했고 파혼을 하려면 그놈이 아차쉽게 만들고 싶었던 저는 그 인간을 계약한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역세권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말에 저에게 결혼하기 싫다고 했던 놈이 언제 그랬냐는 듯 득달같이 달려오더라고요. 집을 구경하던 남자친구는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와, 거봐 은영아, 너도 이 집이 제일 낫지. 역시 요즘 짓는 신축은 같은 평수라도 이렇게 잘 빠졌다니까. 우리 엄마랑 같이 보러 올 걸 그랬다. 이 방은 내 서재로 써야겠다. 이 집은 정말 마음에 든다. 우리 이제 살림만 채우면 되겠네. 들떠서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본인이 쓸 서재도 마음대로 정하더군요. 구경 잘했어? 이 집 정말 좋지. 엄마가 원래 예산보다 1억 넘게 더 주고 계약하셨대. 신축이라 전세 물량이 좀 있어서 그나마 싸게 얻었다 하시더라. 거봐, 진작 이런 집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냐. 내일은 우리 엄마랑 같이 와보자. 자기 엄마랑 다시 와보자며 들떠있는 그 인간에게 저는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집 구경 잘했으면 그만 가. 여기 나 혼자 독립해서 살 집인데 오빠가 원하는 집, 이런 집인가 싶어서 확인차 부른 거야. 오빠네 엄마가 여길 왜 와? 나랑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어. 왜냐면 나 오늘 파혼 통보하려고 오빠 불렀거든. 뭐? 파혼? 운영이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신혼집 계약했다고 집 보러 오라며. 우리 신혼집 같은 소리 하네. 오빠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그 말이 나오니? 참나. 주제 좁은 집은 싫다니. 어차피 오빠가 살지도 못할 집이니까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라고 부른 거야. 나는 오빠처럼 바라기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 못해. 애매하게 보태주면 받는 사람도 찝찝하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돈 좀 썼는데 어때? 여기서 살고 싶지?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못 먹을 감 찔러나 보라고 나 불렀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복 찼다는 거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라고. 우리 엄마가 이 집 계약했지만 신혼집으로 쓸 생각 없어. 난 오빠랑 결혼 안 해.
오늘 이후로 결혼 추진하는 모든 일은 다 취소야. 남자친구는 파혼하자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저에게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야, 은영아, 왜 그래? 내가 나만 좋자고 넓은 집 얻자고 한 거 아니잖아. 너랑 나 살 집인데 여유 있는 처가에 부탁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 이 집 계약까지 했다며. 그럼 너희 부모님도 우리 결혼하라고 큰돈 쓰신 거잖아. 실망시켜드릴 셈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음 풀어. 원래 결혼 준비하면 많이들 싸운다더라. 내가 예민해서 그랬나 봐, 어? 예민하다고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아. 오빠 진심이었던 거지. 그런 거지 근성에 염치까지 없는 인간인 줄 못 알아본 내가 바보였지 뭐.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할 거니까 개소리 그만하고 꺼져. 난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이미 없어진 지 오래야. 나 오늘 잘해보자고 나온 거 아니고 파혼 통보하려고 온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인생에서 꺼져. 그러자 저를 붙잡으며 싹싹 빌더라고요. 30병대 아니면 결혼하기 싫다던 놈이 말입니다.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는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인간인 줄 못 알아보고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내가 지금까지 뭐 한 짓인지 한스럽기만 하더군요. 바로 플래너에게 전화해서 결혼 준비한 것들 다 취소한다고 말했네요. 금전적으로 계약금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깝다고 아닌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집에서 살 줄 알고 신나게 꼬리 흔들며 왔던 그놈은 저에게 파혼 통보를 받고 거의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파혼했다고 담백하게 말씀드렸어요. 집 문제는 죄송하다고 했죠. 당분간은 독립한 셈 치고 내가 나가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그쪽 집안 부모님께 파혼 통보했네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줄기차게 연락을 해왔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겠다며 자기 엄마랑 저 일하는 회사 근처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인간 어머니가 전 남자친구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놈이 싫다고 그냥 할 말 하시라고 하는데도 그 집 엄마는 여자끼리 할 얘기라며 정말 결혼 다 때려치우고 싶냐며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10분간만 비켜주겠다고 하자 그 인간 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니? 내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있는 거 너희 집에 갖다 바치는 건데 넌 뭐가 그리 잘나서 집 그깟 걸로 유세로 파혼을 먼저 말해. 네가 집 얻어서 잘났다고 하는 거면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그리고 내가 원하던 예단에 살고 있는 집 혼수는 싹 다 해와라. 남자친구 놈 엄마를 보니 아들이 왜 그 모양인지 답이 나오지요. 이젠 화가 날 경지를 넘어서서 이 상황이 코미디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집 아들과 결혼하면 내 돈 주고 집 얻는 것도 모자라 내 돈 주고 혼수하고 종년 노릇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확실하게 그 집 엄마에게도 말해줬죠.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인데요. 아줌마 쪽에서 지금 저에게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미 정식으로 파혼 통보했으니 맑게 못 알아듣는 거 아니라면 그만하시죠. 그리고 아들 장가 보낼 때는 그 대단한 집 파시던지 어쩌던지 현금은 쥐어서 장가 보내세요. 공짜로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들 뺏겠다는 개소리 마시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수작을 부리는지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저는 진짜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반듯한 반지 하나 못해주는 형편인 주제에 여자 쪽에서 다 해온다고만 고마운 줄 아셔야지. 아들이나 어머니나 똑같이 거지근성 있는 거 정말 추잡스럽거든요? 추잡스럽다는 말을 들은 그 인간 엄마 얼굴은 완전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그 인간은 분위기가 안 좋은 걸 감지했는지 다른 테이블에 있다가 달려와서 자기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옥신각신 싸우는 두 사람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등 돌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제 수준에선 할 말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 나름 후련했습니다. 청첩장 돌리기 전에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늘이 도왔다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본성이 드러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정말 폐차 수준의 남자와 결혼 안 하게 된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에게 전화오고 심지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만 경찰에 신고 때렸더니 창피한 건지 그다음부턴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시간이 더 흐르면 이 불쾌한 기분은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저의 파혼 사연 들으시고 바보 같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몰아치는 일 한가운데 있을 때는 판단이 잘 서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고민한다면 지금보다는 성숙한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은 결혼 준비하실 때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